글쎄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 대표적인 어떤 기업이고 이 대표적인 기업이 못 가니까 주가 지수가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기관의 수급에 연말에 기관의 수급을 이걸 지금 믿으면 안 되거든요.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매수했다가 배당받고 1월 달부터 계속 매도하는 이런 사이클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 안에 포함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겠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79,800원에서 내리니까 시장 흐름은 이제 삼성전자 너무 실적이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급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 삼성전자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AI도 하잖아요. 그 미세 공정 이런 시스템 반도체도 하지만 파운더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바이스도 하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도 만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는 2024 세스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AI가 지금 현재 PC 주도하는 클라우딩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시장 흐름이 바뀌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파운더리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온전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메모리도 있고 파운더리도 있고 디바이스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세트 업체가 전 세계 유일한 이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HBM이나 CXL이라는 반도체 특화를 하면 할수록 이 회사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8만 원, 8만 전자 하다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고 파는데 그건 그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흐름상으로는 지금 현재가 거의 저점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D램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8만 원에서 9만 전자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과도하게 올라갈 때는 이런 종은 조금 좀 내가 비중을 축소한다 생각하고 지금 좀 많이 판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만 3천 원 이하로 들어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묻어두면 우리나라의 지수보다는 아웃퍼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근 파트너 어떤 종목 살펴주시겠습니까? SK 하이닉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자, 오늘 반도체 얘기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지금 뭐 정부에서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게 이미 투자가 진행돼 있던 부분들이고, 네. 그래서 그 뉴스에 뭐 반도체주들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뉴스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추세 흐름들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조정은 저는 뭐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 하이닉스도 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동사는 뭐 작년도에 1등으로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R4 1기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73불 그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만 D램 현물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DDR5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5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소폭 내려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이제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좋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AI라든지 이런 쪽 클라우드 서브 구축이라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수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할 때 단기 조정 이후에 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직까지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흑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내용들도 살짝 나오고 있고 작년 또 연간 기준에서 마이너스 한 8조 원대 초중반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흑자 한 8조 원 중반 정도 이렇게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단기 조정이 좋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라인에서 보시면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지금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올해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5, 6% 정도 빠졌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졌으니까 뭐 이샤인지는 6에서 뭐 한 1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라인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 다만 지금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거는 지금 시장 흐름상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그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서 중장기적인 어떤 매수가 이런 내용들은 또다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엽 파트너는 어떤 종목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2등 차지한 흥하해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나는 건 뭐 익히 아시듯이 중동 쪽의 문제가 아주 확전일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쪽에 뭐 반군 쪽에 그 지나가는 배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자주 일어나고 또 특히 이제 기름을 부었던 것이 이란에서 미국 유조선 납포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게 또 이란에 참여라는 게 굉장히 좀 첨예한 이슈를 가져오면서 네네. 주말 사이에 이제 기름값도 좀 올랐고 특히나 최근에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한 달 사이에 2배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홍해 지역이나 뭐 운하 지역을 이제 마음대로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전 세계 1등에서 한 5, 6등 하는 그 최대 선사들이 전부 그쪽 그 경로들을 돌아서 저쪽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가는 희망봉 경로로 가다 보니까 뭐 그 선적 날짜도 한 3, 4일 더 걸리고 당연히 오래 가니까 이제 기름도 많이 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뭐 물류 종목들의 이제 강세를 같이 이끌고 있는 그런 테마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 아시지만 사실 흥하해운은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게 컨테이너 관련된 그 해운은 아니고요. 이미 동사들이 컨테이너까지 포함하고 있다가 한 2, 3년 전에 이게 기업 분리가 돼가지고 컨테이너 부분은 다른 기업에 좀 팔렸거든요. 네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케미컬 탱커라 그래서 이 화학물 같은 것들 좀 주로 날르는 그런 배들이 한 30척 정도 있다고 하고 앞으로 LPG 가스나 또 뭐 석유 운반선 같은 걸로 뭐 제품을 좀 확장한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뭐 해운주들이 지금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양이라서 가장 좀 핫한 종목으로 올라가곤 있으나 사실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데 또 관련해서 그 해외 사정이 좀 변화하거나 약간 또 좀 두리뭉실해진다 아니면 며칠 동안 뭐 추가 공격이 없다 이런 얘기들만 나와줘도 사실 주가가 또 금방 후퇴하는 그런 경향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 강세 굉장히 나왔지만 또 시간에서는 또 조금 빠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굴러가는 자전거 같은 느낌이라서 계속 어떤 이슈가 나와서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가다가 이제 쓰러지는 그런 성격의 종목인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발빠른 매매가 되고 또 해외 뉴스에 되게 빠른 캐치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뉴스 나와서 벌써 뭐 진정기입니다 이러면 주가는 벌써 그 다음날 내려서 팍 출발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감안해봤을 때 뭐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을 갖고 매매하는 종목인 건 분명합니다만 갑자기 식을 수도 있는 종목군이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만큼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새 파트너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복 파트너님은 삼성전자를, 이동근 파트너님은 SK하이닉스, 김동엽 파트너님은
흥하해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하이라이트 살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의 유망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먼저 김대복 파트너님, 어떤 유망주 들고 오셨을까요? 예, 저는 오늘 그 5G 관련주를 들고 왔고요. 5G 관련주 중에서 지금 솔리드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상승 흐름이 좀 나와 주었는데 어떤 점에 반하셨을까요? 그 솔리드라는 회사가 5G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솔리드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5G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원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이런 쪽이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에이스테크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삼성전자가 뭔가 출자를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올라가는 것이고요. 꾸준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G 안에서 기업의 이익단이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회사는 몇 종목 안 됩니다. 그 몇 종목 안 되는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솔리드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네트워크 장비지만 삼성전자나 지금 현재 노키아 같은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 강봉사나 미국의 이제 강공서, 우리는 그 다스라 그러는데 이쪽에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일어납니다. 지난해에도 지금 이제 410억 정도 이제 일어났는데 올해 거의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본다 그러면 20% 이상 신장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5G에서 6G로 넘어가는 5G 어드밴스드에서 리얼리 요쪽까지로 가면 6G 쪽으로 갈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이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 지난번 2020년도에 13,700원대 이 자리를 찍고 나서 가격 조율이 들어왔고요. 여기 장기적으로 횡보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5G들은 사실 급락했어요. 근데 이익이 동반되고 금년도도 이익이 나니까 이렇게 수반해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내밀었던 이유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이런 기대감인데 이거 2025년도에 개화된다면 2024년도 중반대에는 분명히 한번 흔들 거다, 이렇게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 가격도 부담이 없고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실적도 그것도 괜찮은 이런 자리라고 보면 하단 영역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염두에 둔 건 아랫단으로 6,000원대를 깨지 않으면 손절 라인 한 6,000원대 잡고 목표는 한 9,000원대까지 보는 이런 전략으로 밀고 가셔도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솔리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동근 파트너님은 솔리드 종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방금 제가 잠시 그 차트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네네. 지금 거래량도 증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6G 이런 쪽에 대한 이벤트 뉴스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확실하게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동엽 파트너님은 아까 6G 관련해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방금 김대복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그 5G 종목 중에 팬데믹 때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종목들이 대다수지만 솔리드 같은 경우가 그래도 실적을 좀 견인했던 종목이고 뭐 말씀 주신 대로 올해 한 400억대 정도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숫자가 나오는 5G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저는 한 6,000원 정도 부근에서 주목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종목이 폭발성을 갖고 있는 재료가 한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개인이 최근에 아마 매수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회사에다가 약간 소송 비슷하게 걸어가지고 그 주주 명부 달라고 하는 소송을 건 게 있거든요. 한 달 전쯤에. 이게 이 종목이 취약점이자 어떻게 보면 기대값이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 대주주 지분이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실적은 좋고 뭐 기업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제대로 개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너네 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가? 이제 이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대주주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개인들 중에서도 이제 좀 규모 있게 모아가지고 뭐 약간 좀 회사에다가 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한 달 전쯤에 좀 뉴스로 나온 바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표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다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동근 파트너님의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뭐 유망주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반짝 시세가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여러분들도 좀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 시스템 통합 그다음 솔루션 업체가 되겠습니다. IT센입니다. IT센. 예, 네. IT센인데 사실 이제 이익이라든 이런 내용들이 시스템 통합이나 솔루션 개발 이런 내용들로 가지고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국금거래소를 인수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보니까 2022년도에 300억, 그다음 21년도에도 300억, 2020년도에 146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익은 안정적으로 쭉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주가의 움직임이라든 이런 내용들은 금거래소 인수라든 이런 내용들보다 시스템 통합 솔루션 공급업체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AI가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올해는 이제 AI 사실 제가 원년이라고 제가 방송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I 솔루션 개발에 대한 수요 이런 내용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잠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차트를 보면 요게 시세가 한번 세게 나왔습니다. 주가가 3,900원에서 9,400원대까지 세게 한번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되돌림 한 62%짜리에서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고 오늘 약 한 18% 정도까지 올라가다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 역시 앞선 매물에 조금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일 아마 아침에 좀 밀릴 것 같은데 좀 밀릴 때 눌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좀 능하시는 분들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동엽 파트너님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제 생각에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초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그래프에서 일단의 상승이 나왔을 때 재료가 그 부산의 조각증권거래소 사업 시범 사업자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메이드랑 같이 붙었는데 얘네가 이겼거든요. 얘네들 컨소시엄이. 그래서 부산시가 원래 주인이지만 운영은 이 민간 사업자가 하게 되는데 IT센 컨소시엄이 이걸 앞으로 아마 하반기 초입쯤에 이 거래소가 출범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시장에서 한창 기대감이 큰 STO라고 하는 조각증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증권들이 또 상장되고 거래함에 있어가지고 결국 돈은 약간 하우스 개념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우스 개념으로 봤을 때 IT센이 유망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상황이라 앞으로 STO 시장이 얼마나 좀 개화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금감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이제 거래가 지금 지난주부로 이제 막히는 현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또 주말 사이에 미묘하게 좀 흐름들이 나왔던 게 대통령실에서는 좀 검토해봐 이제 이런 식의 또 얘기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현물 ETF의 승인 이슈가 풀리느냐 가지고서도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가 사실 그 코인이나 그 STO 관련주들 위아래 등락이 되게 심했어요. 이게 허용이 된다. 또 미국에서 ETF 승인이 받았다 이래갖고 올랐다가 또 그 다음날 우리나라는 안 되네 이래가지고 또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STO 시장이 한 4월 또는 하반기 초입에 거래소 두 군데가 이제 오픈을 한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좀 상장되는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면 조각증권 시장의 개화와 함께 동종목도 좀 크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초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김대복 파트너님 바라봤을 때 IT센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일단 초대박이 났잖아요. 초대박이 났고 사실은 STO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고요.
조각증권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1차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여기서 승부가 나려면 다시 이제 이평선을 올라타는 이런 작업이 나오겠죠. 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아직까지는 좀 이제 증권 그 STO와 관련한 것들은 조금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 지난해 많이 그 중반에 많이 올랐던 것들은 시간 수렴과 가격 수렴이 충분히 된 다음에 올라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1월 달은 좀 부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엽 파트너의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팅크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내비게이션 쪽에서 시장 점유율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1등 사업자라고 보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실적이 일단 재작년과 작년 사이에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순이익이 한 3, 40억대 정도밖에 안 냈었는데 작년도에 아직 뭐 연간 순이익까지는 안 나왔지만 3분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누적 순이익이 나와서 300억대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400억대 중반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지난 3분기 때 좀 덜 팔렸거나 좀 이연됐던 그 재고 소진 문제 때문에 좀 부진했던 그 블랙박스에 대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4분기 때 반영되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란 전망이 하나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 제품이긴 한데 뭐 혼수 필수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로봇 청소기 로보락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는데요. 고가 라인에 대한 총판, 국내 총판을 갖고 있습니다.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로봇 청소기인데 진짜 한마디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그런 정도라서 이 판매에 대한 마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재작년과 올해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 사이에 굉장히 실적적인 도약이 있었고 올해도 여전히 신제품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호조세는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재작년부터 우리가 시작한 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약 35년까지 굉장히 장거리 프로젝트인데 거기 약 3조 7천억을 투입해가지고 현재 미국 위성 거를 쓰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기초가 되는 그 지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국산으로 바꾸는 큰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정밀 내비게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올해 예상되는 400억 중반의 순이익을 현재 2천억 정도 내외의 시가총액으로 좀 대입해 보면 현재도 며칠 전에 좀 고가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절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PR 단위로 뭐 포워드로 계산해도 한 4배 반 정도 내지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라서 지금보다는 좀 시간이 가면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드리면서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대복 대표님은 팅크웨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팅크웨어는 뭐 1월 달 들어와서 가장 이제 자동차 섹터 안에서는 가장 좋은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현대 기아가 가는 방향이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그냥 운행하는 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가 운행하는 시대로 가는 SDV 시대로 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현대 오토 에버이고 또 이쪽 현대와 직접 밀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팅크웨어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기아나 아니면 현대 오토에버는 내리고 있거든요.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금년도 들어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은 좀 부담되지만 가격 조율이 들어오면 매수는 해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